네, 안녕하십니까. 깡새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이 또 하락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까지 5거래 연속 하락을 보인다듭니다. 시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CPI 이제 오늘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계감이 굉장히 크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에서 성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난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미선물도 오늘 또 약세를 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이 이제 91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좀 더 빠졌다가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고 기쓰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2660선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제 앞전에 갭을 메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하락이 속보 축소된다 정도. 실제로 수급에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쌍용차 관련된 KG그룹 이 정도가 좀 움직인다 이렇게는 되지만, 그걸 제외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뭐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장 영향을 대부분 받는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가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서 좀 하락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주들이 어제부터 좀 하락이 좀 커진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이제 우려 이 부분이 좀 커진다 정도.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든지 서비스 쪽이 좀 아무래도 하락이 좀 더 크다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정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차익이 떨어진다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강세를 띄운다 되는 쪽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KG그룹 이거하고 그다음에 조선하고 그다음에 일부 항공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에서 일부 종목군 정도, 딱 요 정도만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변곡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미증시가 하락하는 배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미국에서 뭐 QT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컨센서스 자체가 8.4에서 8.5%까지 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 부분이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금리도 역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높다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미증시에서의 하락이란 부분이 CPI 발표를 하면서 CPI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CPI가 여전히 높으니까 앞으로도 빅스텝을 여러 차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금리 상승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이 정도 차이가 되겠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 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가 발표되면은 이번이 피크아웃이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석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 하나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물 매도가 꽤나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만기 이후로 가장 많이 팔았었던 그 가격대까지 다시고 왔고요. 현물 쪽에서는 사실 어제부터는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선물 쪽에서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어느 정도 피크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죠. 우선은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죠.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 2660선을 살짝 내려왔었나 그 구간이 앞전에 3월 달에 이제 갭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자리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연준의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했었던 그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예전에 1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종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라인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미선물의 하락이랑은 선방하고 있으니까 오늘 미증시에서가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 부분인데, 어제까지가 지켜준 자리대가 실질적으로는 이 2700 조금 아래자리가 박스권의 중간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내일 바로 이 라인대를 살려주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바닥을 다시 한번 만든다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단 자리 때 박스가 하단을 지지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옵션에서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인데 옵션에서의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350과 352.5,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중심으로 현재 움직이는데 여기가 현재 양매수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양매수로 잡혀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시장에서 오늘 미증시에서의 CPI 해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결과 발표된 다음에 선방되었다 쪽으로 하면은 반등 쪽에다가 무게 실어준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350 이하를 한번 깨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352.5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잡아놨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는데 이쪽에서 여태까지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매도가 더 크게 확대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선물 쪽에서의 매도,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선물에서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결국 수급적의 악재로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앞전에 선물 쪽에서 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가장 매도가 많았을 때가 4월 7일 이때였는데 이때가 장중에가 19,000개까지 늘어났다가 마감할 때가 한 17,000개 정도로 축소되었고, 지금 현재는 외인들 마찬가지로 이 수준까지 팔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준까지 파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더 키워서 가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조금 매도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를 한번 또 볼 때 미선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는 마이너스 0.46% 정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냐라고 볼 때 이제 작년 11월 때부터 내려왔던 추세라인 때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리 때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1월 달에 시장에서 나스닥이 하락이 컸었을 때 이때 자리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시장에서 1월 달에 하락할 때의 주 배경이 뭐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이제 양적 긴축을 시행할 거다, 그때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라인대까지 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의 CPI 발표에 따라서 브라시스 해소로 움직일 거냐, 이런 쪽에서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위치에 와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변곡 위치에 다시 왔다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기준이 있는 매매로 한번 가보죠. 요즘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난이도가 10인 시장, 그러니까 난이도 보통 우리가 10점 만점 이야기할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기준이 있게 하면은 사실 손절하고 매수하고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뭐 OCI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세 이어진다 되죠. 그래서 OCI는 현재 뭐 매수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 되고,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약보합, 그래서 보합권 전후에서 큰 차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이제 어저께 또 강세 띄었다가 오늘 소폭 약보합 정도 보여준다 되는데, 여전히 이제 증권도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될 거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 띄었다가 오늘 다시금 소폭 약보합 1%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마찬가지 매수가 전환되겠죠. 금호석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1%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매수가 전후의 흐름 동일하다 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기아는 현재 박스권의 하단을 살려놓고 지지 테스트까지 마무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정도. 근데 오늘 건설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진다 되죠. 그래서 이제 DL ENC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기 어저께 편입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현재 보합권 전후에서 약보합 정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종목군 중에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있었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49만 3천 원에서 50만 3천 원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한다. 현재 이 가격대에 슬슬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서 우선은 어저께 편입한 종목이 삼성전기가 되는데, 삼성전기도 거의 비슷하죠. 지수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전에 이제 요 3월 달에, 연준에서의 이제 회의록이 끝나고 나서, 회의록이 아니라 연준 회의가 나오고 나서, 그때 갭으로 올라갔던 자리대를 갭으로, 갭 올랐던 자리 메웠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우고 나서 반등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사실 반등이 나오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67,000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많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제 이 구간대에서 매수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죠.
효성 첨단 소재는 49만 3천 원에서 50만 3천 원 이 밴드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밴드대에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 앞전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직전에 이 상단 자리 때 매물대 라인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시장에서 현재는 이 추세 라인 때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왔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는 자리 때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증시 하락이란 부분이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는데, 아까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듯이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비싼 내용입니다. 그 라인대에 다시금 내려왔다 되고 단기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8%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내릴 만큼 내려왔다 되겠죠. 그래서 CPI를 앞두고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국내도 많이 받아용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들어갈 거냐, 요 정도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오늘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 실적 시즌으로 간다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이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은행주,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치주 쪽에 대해서 모멘텀 주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이후부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장에서 조정 한 차례 더 받아놨으니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느냐, 아마 이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